대통령의 말이나 행동을 예상하는 거는 내가 성격 이상한 초등학생이다라고 본인을 빙의하고 생각하면 충분히 답니다. 본질적으로 격려차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격려차 전환 내용으로 만약에 하면 그래 내가 지난번 너 둘째 딸 결혼식 때 내가 못 가서 미안해. 그거랑 똑같은 맥락이었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쪽에서 지금 45년 만에 계엄 선포해서 군인들 국회로 보내놓고 그죠. 갑자기 홍 차장 전화해서 아 지난번 상가 못 가서 미안해. 뭐 이런 얘기 한다는 맥락이거든요. 그렇죠. 얼마 말이 안 돼요. 인간적이에요. 아 그러네. 그 오차별론. 네. 홍장원 전 1차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상 깊은. 장면. 그냥 전반적으로 보면 어제 가장 인상 깊게 내 뇌리에 남아 있는 거는 간첩이에요, 간첩. 간첩? 대통령이 간첩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그 주요 인사 잡으러 간 게 아니다. 아니다, 간첩 잡으라고 한 거다. 그러니까 그는 그 논리로 하면은 여러 가지가 다 넘어갈 수가 있는 거 그쵸. 아니에요. 음.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그 말 아니다. 끌어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간첩이다 간첩. 그러니까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저 체포라는 단어 못 들었는데요. 답변이 제한되는데요.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웃겼어요. 간첩 잡으러 한 거다. 그리고 제가 뭐 경계한 방송에서 소장님과 같이 할 때 간첩 다 쓸어버려 이 얘기 할 것 같다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그 얘기 할 것 같다고 그랬더니 맞다. 딱 간첩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힌트를 준 거야 지금 실장님도. 아니 그 가이드라인 주신 거 아니에요? 공덕포차 보고 했는데 그거 국민의힘 내가 그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것도 힌트 준 거라고만 맞아 그러지 않았나? 그렇죠. 내가? 근데 어차피 본인의 지적 수준만 드러낼 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소화 못합니다. 대통령의 말이나 행동을 예상하는 거는 한 초등학생 내가 성격 이상한 초등학생이다라고 본인을 빙의하고 생각하면 충분히 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 격려차 전화했다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홍장원 1차장한테 포고령 나오고 네. 군인들이 경찰이 국회 막고 있고 군인들은 경찰 유창 깨고 들어가고 저쪽에선 저거 있는데 갑자기 홍장원 차장이 나 해 출장 갈 때 국정원에서 나한테 경호매 잘해줬지. 이 녀석 잘 지내는지 한번 안부치 격려차 전화해봐야지. 네. 갑자기 전화해서 네. 잘 지냈어? 아 너희들 간첩 잡는 거 좀 잘하고 내가 이번에 방첩사 잘 도와서 하면 본인이 평소에 했던 원론적인 얘기 그죠. 대통령 주장에 따르면 그죠. 그럼 뭐 대구 사건도 줄게. 네. 이 말은 약간 헷갈리겠는데 본질적으로 격려차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격려차 전환 내용으로 만약에 하면 그래 내가 지난번 너 둘째 딸 결혼식 때 내가 못 가서 미안해. 그거랑 똑같은 맥락이었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쪽에서 지금 45년 만에 계엄 선포해서 군인들 국회로 보내놓고 그죠. 갑자기 홍 차장 전화해서 아 지난번 상가 못 가서 미안해. 뭐 이런 얘기 한다는 맥락이거든요. 그렇죠. 얼마 말이 안 돼요. 인간적이에요. 네. 아 그러네. 네. 아 그거 뭐 불경스럽게 그렇게 나쁘게 봅니까? 생각날 수도 있죠. 이중인격자. 네, 집에 마음이- 불나도 마음이 삐뚤어졌어. 친구 생일이 생각날 수 있어. 갑자기 네. 갑자기. 압수자백작인가? 갑자기. 그래서 제가 마음에 방송에서 걸렸었나 보지 평소에 계속. 평소에. 그때 아. 그렇게 외국에서 고생했는데 네. 내가 격려 못 해줬으니까 그렇죠.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도 내가 격려전을 해주면 네. 홍장원이 진짜 고마워하겠구나. 그쵸. 이러면 야 대통령께서 비상겸 선포하시고 그쵸. 나를 이렇게 챙기다니 정말 감동이다. 충성을 다해야지. 그렇죠. 그러면 홍장원 차장의 폰에서 카카오톡 선물하기 한번 가야 돼요. 격려만 할 게 아니라 그 정도 쓰면 그렇죠. 커피 쿠폰이라도 한 10만 원짜리 보내든지 그렇죠. 그래야 진심을 믿을 수 있죠. 저기 나무님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하래요.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인상 깊게 본 거는 실장님 거기선 또 어떤 거 있었어요? 어떤 거요? 좀 그 공방 변론. 네, 어제 한 2시간 정도 했잖아요. 저는 대통령이 이제 가장 인상적인 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 자체가 아, 그렇지. 인상적인데 오늘 뭐 여러 방송에서 제가 그거를 음. 다 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고 해가지고 다시 욕을 한번- 하지 말아요. 아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서 그런데 말이 안 되죠.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가장 직접적인 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그때는 떨어졌어요. 아, 그렇죠. 그것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건 실질적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 우리 마음속에 화병이 생겼어요. 여러 장면들을 보면서 제 주변 사람들이 다 화병이 생겼습니다.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윤석열 탄핵 지금 변론 보고. 그렇죠. 지금 그 전부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거 무슨 이런 일이 있어. 그땐 공포와 불안감이 있었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아니 그 탄핵 소추 국민의힘이 또 반대하고 안 된다 이런 걸 보면서 화가 났죠. 그럼 결국은 됐어요.
막 엄청 추운데 응원봉 집회가 수차례 열리면서 맞아요. 간신히 탄핵 소추를 이뤄내서 그 위험한 인물에 대한 직무정지를 간신히 시켜놔서 아휴 한숨 났는데 체포를 해가야 되는데 경호처가 기관총까지 배치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다. 여기에 또 화가 난 거야. 아 장난 아니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다시 했는데 뭐 영장이 어떻다 이제 국민들이 지금 네. 여론조사에 잘 반영되지 않는 여론조사 전환 잘 안 받는 국민들 네. 중에 상당수가 짜증나서 안 받죠. 너무 화가 난다. 네. 빨리 대선 투표만 해라. 내가 이 녀석들 다 혼내주겠다.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거를 지금 모르는 이게 지금 다 화 때문에 저도 수명이 단축됐는데 무슨 놈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자백한 게 아, 자백, 눈에 성관이? 띄더라고요. 네. 지금 내가 딱. 그왜 이겼을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죠? 왜 머리가 안 좋아서? 아니면 순간적으로 그래 나 결정은 다 내가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누가 감히 머리에 나 대신 뭐 명령을 할 수 있겠어? 이러한 생각 때문에 본인이 자백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또 결정적인 탄핵 사유가 될 것 같아요.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 국회는 막 유리창 깨고 들어가가지고만 난장판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인 헌법기관 두 개를 무력화시키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식의 모습을 보였다?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거를 자백한 거는 순간적으로 넋을 놨나? 아니면은 그게 본인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나?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렇죠. 부분이에요. 그 윤석열을 한번 그 해석을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렇죠.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김계리 변호사하고 두시간 보면서 아 진짜 너무 피곤했는데 어제 밤에 나왔잖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물어보는데 그 저 보좌관한테 원래 왼손잡이니까 이렇게 이제 그 공간에 갔다가 국정원장이 갔다가 전화가 오니까 이제 몇 명 체포합니까? 14명 이렇게 썼다는 거 아니에요. 홍 차장이. 예, 쭉 쓴 다음에 글씨를 날렸어서 이제 정서로 보좌관한테 다시 한번 써봐라 이렇게 했는데 김계리 변호사가 물어봅니다. 윤석열 쪽에서 그 보좌관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이제 신분상 밝힐 수 없다. 그렇지. 하니까 여기서 그 보좌관 안 썼다는데요? 이게 이제 반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홍 전 차장이 말해요. 보좌관 3명인 건 아시죠? 하니까 어제 안 썼답니다. 그러니까 3명 다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자 다음으로 갑시다. 이렇게 능력이 없어요. 네, 이게 윤석열 수준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반박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 네가 말한 3명 A, B, C 중에 뭐 누구 물어봤더니 안 썼다더라. 근데 A, B, C 중에 안 따라 그 현장에 같이 수행하지 않은 보좌관한테 물어본 거야. 예, 그렇게 말하면 속을 줄 알고. 예. 예, 그러니까 어제 홍 전 차장이 겁나 빡센 표정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예, 표정 자체가 뭐 이런 새끼들이 아니나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말 끊고 시간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저는 또 그 외에 하나 이거는 이제 탄핵 심판과는 큰 관련이 없는 건데 탄핵 심판 중에 나왔던 사실이에요. 이걸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인데 일단 대통령이 본인이 뭘 지시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수에 비친 그림 마치 호수에 그 비친 그림자를 쫓는 것 같은 뭐 그런 식의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달 그림자. 네, 달 그림자. 이 3.1절 기념사, 8.15 광복절 기념사 모든 대통령 2년 반 동안 기념사의 문장 중에 이런 문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혹시? 다 정말 어떻게 누가 이 연설을 썼지 싶을 정도로 맞아요. 부끄러운 반국가 세력. 네, 이거는 어디 이장도 이런 기념사를 쓰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의 문장들로 가득 찼던 기념사인데 헌법재판에서 그나마 들어줄 만한 문장이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술이 이렇게 크구나. 한 한 20일 정도 술을 안 마시니까 이런 문장도 그리고 가끔 쓰시는구나. 성경 보고 한 거 아닐까? 네? 성경 보고. 성경이 나와. 성경 보고 아니 예수님이 같은데.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무리를 걸어가서 지나갔다. 그래서 그 호수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저러한 문장을 쓴 것이 아닌가. 본인이 예술한 거예요 그러면? 네. 윤석열 본인이 호수를 생각하고 저는 지금까지 대통령이 나온 말 중에 그런 식의 표현을 2년 반 동안 저는 뭐 기념 말씀 다 뭐씩 보거든요. 쭉 전문을 다 보고 그러는데 저런 표현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투박하고 거친 말들뿐이었는데 처음으로 비유적 표현이 나왔다. 근데 허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쫓았잖아요. 부정선거 때문에 비상계엄 해가지고 국민들께 민주당의 저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알려줬다 막 이러잖아요. 경고성 차원이라고.
그게 바로 그냥 호수 위에 있는 그 달빛 그림자를 본 것이죠. 그래서 그 호수에 본인이 폭 빠져버렸잖아요. 거기서 지금 허우적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자가당착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다 이제 이 정말 홍장원 전 1차장의 그 용기와 결기 알겠는데 또 그래도 한 겹 더 들어가면 네. 지금 모든 방첩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쪽으로 붙어서 수능했잖아요. 뭐 기억 안 난다. 네. 뭐 한 적 없다. 근데 홍 전 차장이 초장부터 이거를 딱 각을 세웠거든요. 왜 이런 것 같습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진실이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회유당했다. 그리고 뭐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본인이 이제 사표 내라고 하니까 원한에 차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좀 일관된 측면이 있어요. 약간의 뭐 단어들이 바뀐 거는 있지만 그 맥락은 다 일관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홍장원 전 차장은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누구지 그 특수전사령관 네, 곽사령관 곽종근. 곽사령관이 이제 내일 나가잖아요. 맞아요. 그분도 처음에 김병주 의원과 유튜브 했을 때랑 주불리. 국회에 나와가지고 현안 질의에 답변했을 때랑 다른 또 청문회 나와서 했을 때랑 다 일관되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제도 상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회유당한 거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맞아요. 아닙니다. 맞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막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원이 아니라 의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홍장원 그 곽 뭐지 이름이? 곽종근. 곽종근 네. 이 두 사령관은 처음부터 그냥 내려놓고 그냥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도리에 맞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아니, 버티는. 그렇죠. 그래서 내일이 더 훨씬 더 저는 아 내일. 재밌을 것 같아. 아 그럼 내일. 박 사령관은 네. 답변이 제한됩니다.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할 것 같거든. 아 그렇죠. 본인이 그냥 다 국회 나서 다 얘기를 하니까 그냥 뭐 저 이렇게 된 거 제가 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시즌 2야 이제 보면은 네. 그러면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변호인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이쪽에서 사실 아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몇 날 몇 시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전에 작년 뭐 6월 달에도 이렇게 얘기하시고 막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끌어내라고 하고 봐. 네, 내일 대단히 곤란할 수 있다. 이게 다른 게 홍장원 차장이나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인데 세 등급으로 나눌 수가 있죠. 홍장원 차장이 한 부류가 있고 곽종근 사령관이 한 부류가 있고 그다음에 이진우, 여인영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처지가 일단 달라요. 홍장원 차장은 제가 앞방송에도 얘기했는데 홍장원 차장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기소도 안 당했어요. 그렇죠. 여기 내란 종사자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주임무 종사자.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3일 밤에 그 찰나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떳떳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 본인은 사실 떳떳하고 정확하게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결과적으로도 좋을 수도 있고 어쨌든 국민들에게 인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자기적으로 한다기보다도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얘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홍장원 차장이. 그러네요. 물론 대통령과의 뭐 개인적인 의리 이런 게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보다는 그 사실 자기가 볼 때는 미친 짓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미친 짓의 실체를 밝혀야 된다는 생각도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진우 여인영은 어떻게 되냐? 지금 나온 건 대통령 편드는 게 결코 아닙니다. 대통령 편드는 게 아니고 그치. 난 죄가 없어요. 아, 그렇지. 본인 형사재판에 가는 그렇죠. 거죠. 본인 형사재판이 게 유죄 내란 중형무 종사자이기 때문에 최하 5년이에요. 맞아요. 5년 이상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예전에 노트우는 17년인가 22년인가 명확히 17년인가 이때 요만큼 받았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최소 5년 이상은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뭐냐? 그냥 법을 잘하는 대통령이 시켜서 나는 고민 없이 난 군인이니까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대신 체포 끌고 나오라 이거는 아무리 이거는 대통령이 지시했어도 바보가 아닌 이상 갑자기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는 건 3스타씩이나 된 분이 그걸 지시하는 건 이건 위협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진술은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재판장 가서도 아마 그런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겠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죠. 굳이 이런 얘기를 하지 마라. 당신은 이 계엄이 반헌법적인지 어쩐지 모르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자기만 알고 있는 뭔가 정보가 있어. 그걸로 가정내놓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나는 모르지만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자기만 아는 정보가 있는 것 같은데
계엄을 했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서는 내가 이게 위헌 위법적인 걸 몰랐다는 취지로 지금 다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체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는 이 사람이 간첩이냐 모르는데 더구나 한동훈, 우원식, 이재명 이 사람들 15명이 다 간첩일 리가 없잖아요. 모르는데 체포 본인이 했다 그러면 봐라 너는 계엄 여부를 떠나서 지금 위헌 위법적인 일을 했다라고 몰릴 것 같으니까 다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공소장에 나온 것들에는 그리고 이 사람 진술뿐만이 아니라 부관들의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화 받은 부관도 그럼. 있고 또 여러 곽종훈 그죠. 사령관은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여인영 사령관도 얘기한 검찰 공소장에 나온 거는 이미 3월, 6월, 11월, 12월 이전부터 이전부터 계엄을 눈치챌 수 있는 게 있었고 실제로 박선원 의원이 12월 6일 날 이진우 사령관 그 김명주 박선원이 찾아가서 곽종근 이진우를 인터뷰했었거든요. 군 안에 경내에 가서 인터뷰. 맞아요. 12월 6일 인터뷰인데 뭐 항의 방문하다가 이제 그렇죠. 했다고. 항의 방문하러 네. 갔다가 일단 인터뷰를 한 거 나와요. 음.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이진우 사령관 걸 쭉 봤거든요. 거기에도 많은 거짓말들이 나옵니다. 아. 그때도 이진우 사령관 얘기 생각을 한 거죠. 이거 계엄 실패했고 나는 큰일 났어. 그래서 아 저는 진짜 총 이것도 전혀 아니었고요. 들어가지 말자고. 저는 근데 대통령이 얘기해서 그냥 이게 뭐가 있는 줄 알고 갔던 것뿐입니다. 그때는 이제 국회의원들도 잘 모르니까 2차 계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 계엄 할 거야. 아 저희 절대 안 하죠. 이준 사령관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도 뭐 전혀 끌어내려라. 그때는 정확히 워딩이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끌어내는 전화했냐. 그러니까 아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했냐. 들어가 있냐. 그 못 들어갔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그냥 전화를 끊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도 이미 이진우 사령관은 많은 부분을 사실은 본인은 죄가 없다는 쪽으로 얘기했는데 아. 지금 진술과 틀린 부분들이 또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뭐 계엄한 걸 전화해서 바로 알았다 이렇게 했는데 공소장에 나온 건 12월 2일 날 이미 김영현 장관에게 그 매뉴얼을 회의하죠, 따라서 아침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를 했잖아요. 다 알고 있었다고 봐야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자, 그때 박선원 의원이 질문한 게 있습니다. 당신 국회 나왔을 때 이준호 사령관 내가 관저 만찬했는데 그거 계엄하려고 한 거 모인 거 아니냐? 당신 뭐라고 그랬어? 라고 물어요 박선원 의원이. 그러니까 어버버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안 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갑자기 계엄을 대통령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이미 국회 현안 질의에서 당신 하려고 만난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몰랐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어제 이제 그 심리를 보고 음. 많은 분들이 이제 언급을 안 하던데 저는 오. 대단히 특이하게 본 부분이 있어요. 오. 마지막에 이제 다 심리가 다 끝나고 음. 이제 다 재판관들이 다 나갔거든요. 음. 그럼 보통 이제 재판관들이 나가면은 거기에 있는 방청객들이나 거기 나온 뭐 피고인들, 변호사들 다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나갈 때까지 다 이러고 이렇게 그렇죠.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예의를 갖추잖아요. 그냥 권위를 인정해 주니까. 네, 네. 법정에서는 뭐 판사가 그거니까. 근데 그 마지막 화면 봐보세요. 뭘? 딱 보면 재판관이 한 명 나가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이 딱 일어나가지고 껄렁껄렁해서 뒤돌았다가 옆에 봤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변호인들 어깨 툭 치면서 말이야 손가락질하고 와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러고 있었거든. 네. 근데 그걸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 저건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구나. 그 장면 봐봐요. 그때 한 30초도 안 되는데 야, 제가 대단히 재밌더라고. 보고 싶다. 이거 그게. 한번 끊어서 봐야겠네. 한번 봐보세요. 네. 아 오늘 저희가 한번 첫 방송 두 분 마쳤는데 네. 박장 토론 저희 40분 금방 지나가지고 네. 그러네요. 저희가 다음에 1시간 특집으로 네, 제가 그 세이버 코리아 한번 갔다 와서 금남로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저희가 질문 많이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서 살아 돌아오세요. 이번 주 대구고 다음 주 광주거든요. 예. 제가 대구까지는 좀 생각해보고 오. 대구는 맞아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광주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거는 절대 가셔서 이렇게 그러니까 반대 집회가 네. 흥분하지 않게. 아 당연하죠. 하고 잘. 아니면 그냥 선동하세요. 와 하고 이렇게 안 아니면 됩니다. 그분들에게 네. 금남로가 거기가 아니고 네. 저쪽 데로 나주 알려줘요. 어디에 5.18 묘지 저기가 금남로다. 막 알려줘. 네. 근데 잘 모를 거야.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또 저희 이 흘러가는 상황 있으니까 네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